아이 뭐 배움 없이 직업이 이거지. 그 없어서는 안 될 그 직업이랄까 저건 그런 것 같은데. 아이 힘은 들어도 어떻게 해야 해야지. 자연이 주는 만큼 먹는 것이 농업이죠, 뭐. 저는 이 농업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냥 이게 일이라고 생각되는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놀이 같거든요, 저한테는. 제 아들하고 딸한테만큼은 이 농업에서 주는 가치라든가 농업에서 얻어지는 너희가 누리는 혜택이나 농촌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이런 거를 저는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외형만 가지고 소를 평가한다면 이런 숨어있는 보석 같은 송아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를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송아지를 살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서 송아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의 꿈은 모든 축산인들의 꿈이겠죠. 저는 소를 조금 더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농업의 가장 큰 가치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지속 가능함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농부가 되고 싶어요. 진정한 농부. 여기서 진정한 농부란 땅을 아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실제로 내가 농사 지은 작물을 우리 소한테 먹이고 또 우리 소에서 생산된 똥을 잘 부숙시켜서 땅으로 돌려주고 또 다시 그 땅에서 자란 풀을 우리 소한테 먹는 그런 진정한 농부가 되고 싶어요. 흉내만 내는 농부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땅을 이해하고 농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진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제 꿈입니다. 우리 축산의 한자어를 보면은 검을 현자가 위에 있고요. 그 아래 밭전자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축산의 뜻은 밭을 검게 하는 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틀러에서 에디터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우 농가에 발행하고 있는 에디터 강유림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농업이긴 한데 이거를 되게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한테는 좀 새로운 일이고 네, 저는 엔틀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금교영이라고 하고요. 대표님이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이제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 두 분처럼 딱 특정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진짜 회사 경영에 관련된 이제 전체적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저희 회사 미션이기도 한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단단한 축산을 만들자 이거를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고 지금 가서 너 농사해라, 뭐 소 키워라 이러면은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축산을 다시 하고 싶은 사람들,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희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다 손쉽게 그 소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축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 기술의 발달로서 온실가스의 문제를
뭔가 엄청 대단한 물질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해결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를 우리가 28개월만 키워도 되는 애들이 있다 쳐볼게요. 얘네는 30개월 키우든 32개월 키우든 등급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아니면 체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데이터를 통하면은 거기에서 세고 있는 비용들이 뭔지, 소를 어느 정도 키웠을 때가 가장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찾을 수 있거든요. 모든 농가의 상황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 조금 더 공동체로 봤을 때 우리 격려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잘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은 일입니다. 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거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업이 우리 삶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즐거움, 행복, 그리고 이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만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켜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죄인인 것처럼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좋은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다뤄지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게 친구들한테 되게 창피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가축을 기르면서 먼지나 이런 속에서 살면서 다른 부모님들처럼 뭐 넥타이나 정장을 메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창피했고, 제가 잘할 때는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너 공부 못하면은 소 키워야 된다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 아들하고 딸한테만큼은 이 농업에서 주는 가치라든가 너희가 누리는 혜택이나 그리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이런 거를 저는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그랬듯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농업을 했듯이 제 아들이 제 발자취를 보고 제가 뭐 농업을 해라, 내 대를 이어서 해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가치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건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핸드폰 어플을 열어서 날씨를 봐요. 날씨를 봐서 이번 주에 뭐 비가 있으면 농장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논에서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또 송아지들은 감기나 이런 게 걸리기 쉬운데 날씨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포함을 해서 대부분 몸으로 가축을 길렀다고 하면 지금은 많이 자동화도 되어 있고 또 기계 장비를 많이 다루고 대형화돼 가지고 오히려 많은 면적을 혼자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소의 그 평상시 행동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하게끔 많은 장비들이 나와 있어요. 소에게 가장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게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사료도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비교하면 몸도 더 적게 쓰면서 많은 두수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농작업을 해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는 축산 쪽에서 과학적이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유용한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기술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농업에 접목을 하는 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과학적이고 더 좋고 편리한 기술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장에 갈 때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갑니다. 송아지가 좀 컸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큰 편입니다. 소를 보는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에 오기 전에 출장 내역을 확인한 후에 유전 능력을 확인하고 이제 소의 형제가 어떤지, 엄마가 어떤지, 정액이 어떤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옵니다. 아침에 장에 오면 이제 송아지의 체형을 제일 중요시 보는데, 송아지는 첫째 다리의 길이 그리고 허벅지의 굵기를 보고 송아지가 어떤지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송아지가 허리가 처져 있지 않나, 배가 처져 있지 않나, 송아지 상태가 건강한가, 배가 부른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장에 가기 전에 조사한 내용과 실제 가서 송아지를 봤을 때 현실과 내용이 좀 다르면 많이 실망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외형이 되게 우수한 송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살 때는 좋은데 팔 때는 가끔씩 뛰어난 성적을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전 능력을 바탕으로 숨어있는 보물 같은 송아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숨어있는 송아지들이란 유전 능력은 되게 좋은데 그거를 이른 나이에 발현시키지 못한 송아지들이 그런 숨은 보물 같은 송아지들인데요. 그런 송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높은 가격에 낙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축산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정보가 맞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기가 힘듭니다. 정보라는 게 혼돈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산업에 새로 뛰어드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 축산업의 과학적인 면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를 하면 90%가 농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이 농업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소는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6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하고 경쟁 관계 없는 풀을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가 가장 행복한 소는 뭐냐면 저 소들이에요. 앉아서 껌 씹고 있는 소들. 저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해피한 소들이에요, 저게 소예요. 소는 항상 앉아서 책임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가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6시간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침상이라 하는데, 이 침상이 항상 안락해야 돼요. 사람처럼, 침대처럼 쿠션이 있어야 돼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산이 무슨 원재가 있는 것처럼 악취를 풍기는, 또 축산이 나쁜 산업이 아니라 인류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그런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고, 식량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땅을 살리는 그런 이제 운동으로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죠.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후세에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철학까지도 우리 2세들한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제 소만 진료하는 수의사를 하다가 유기농 우유를 생산한 지 한 12년 정도 됐어요. 유기농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지구입니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후세에 물려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철학적인 운동이거든요. 땅을 훼손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풀만 먹여서 생산하는 우유를 유기농 우유라 그래요. 제가 지금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이거를 농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가장 큰 가치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지속 가능함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탄소를 제로 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기에 있는 탄소를 땅에 가두지 못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이상 기온은 가속화될 거고 지속 가능한 지구는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 기술로서 하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는 똥을 잘 부숙한 퇴비로 만들어서 땅에 돌려주고, 퇴비가 땅에 들어가서 작물이 자라면 대기권에 있는 탄소를 땅에 가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축산을 하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탄소를 땅에 가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업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은 처음부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면서 생겼어요. 계속 변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했죠. 그때 해봤더니, 농업은 철학이 필요하네. 농업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네.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저는 계속 변하는 중이에요. 소통에 있어서 객관적인 것들을 그래도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까 사회 구성원들과 잘 소통하고 그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지속 가능한 축산이라고 보고요. 동물의 복지를 중요시하고 청결을 중요시하고 깨끗한 농장을 만들고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어가는 축산이 대한민국의 축산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농업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냥 이게 일이라고 생각되는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놀이 같거든요, 저한테는. 농업도 꽤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의 꿈은 모든 축산인들의 꿈이겠죠. 저는 소를 조금 더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특히 내가 이 하는 일이 어떤 사명감이 있는 일인지 그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작해서 제가 안 할 때 끝나는 목장이 아니라 지속한 농업을 저는 후세에 물려주고 싶어요.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후세에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철학까지도 우리 2세들한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